지난 6월 2일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 앞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플래티넘 주빌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1952년 즉위한 뒤 70년간 여왕의 자리를 지킨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인들은 여왕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I just think it's amazing for one person to reign for that long, and we never get to see it again in our lifetimes. When she first became the Queen, she pledged her life to our country, and she has honoured that pledge.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Congratulations, Your Majesty, and have a wonderful Platinum Jubilee celebration. Au nom du peuple français, mes félicitations les plus sincères pour votre jubilé de platine. 여왕의 나이 96세.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던 여왕. 마지막 날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환한 미소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린 여왕에게 많은 이들이 환호를 보냈다. 그리고 영국의 국가 신이여 여왕을 지켜주소서를 함께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 그건 오랜 세월 영국을 위해 봉사한 군주에게 보내는 경의와 찬사였다. 지난 70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영국 전통의 상징이자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역사저널 그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하기에 앞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국의 왕세손 윌리엄이 아니라 우리의 귀여운 윌리엄과 벤틀리, 윌 벤더스의 아빠 샘 해밍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샘 해밍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해 주실 텐데 이분의 공식적이면서도 정말 거창한 이름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말해요. Her Majesty Elizabeth II, by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김수와 뭐 거북이와 둘이 장수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뭐 엘리자베스 세컨드 뭐 이 한 글자는 들었는데 인 호칭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신의 은총으로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과 그 밖의 국가와 영토의 여왕, 영연방의 원수, 신학의 수호자이신 엘리자베스 2세 폐하 되시겠습니다. 그걸로 기네요. 네. 올해 여왕의 나이가 96살이에요. 1926년생이시잖아요. 한국 나이로 97세네. 네,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보다 한 살 누님이신 거예요. 정정하시다고요? 정정하세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지만 호주에서 온 저랑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근위병 복장 안 맞아가지고 그런 관계 아니고요. 아니 우리도 현역복 다 안 맞거든. 영연방의 원수라고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자, 얼마나 전에 호주 3년 만에 갔다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요? 돈이야? 아, 지폐 들고 오셨네요. 아, 호주 달러. 5불짜리 지폐거든요. 그리고 모든 동전에 이 여왕 얼굴 들어갑니다. 우와. 전 지색하지만 예. 아, 이거 윌리엄. 올해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입니다. 말이 70년이지.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지금 60대 분들은 여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했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웬일이야. 모두 13명의 대통령. 20대 대통령까지 오는 동안 영국의 지도자는 몇 명? 한 명. 한 명이다.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다 거쳐간 거잖아요. 네, 전 세계 현재 국가 원수 중 가장 오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분보다 오래된 분이 계시잖아요. 아니 누구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허준 씨? 장수왕. 그렇지. 장수왕이 몇 년? 79년 2개월이에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조금 더 건강하셔야 좀 더 노력하셔야 장수왕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어머니가 102살까지 사셨어요. 진짜? 예. 그럼 혹시 오늘 주제는 이 장수의 비결인가요? 장수의 비결. 장수의 비결. 그것은 생로병사의 비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역사저널 그날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 재위 70년 그 시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 10시 반까지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재밌겠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374번째 역사저널 그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국가요. 제목이 신이시여 우리 여왕을 지켜주소서. 제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왕이 곧 영국이다. 그렇죠.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화예요. 분명히. 왕, 여왕 하면은 디즈니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 공주도 있고 왕세자도 있고 현실에서 가능하다니 좀 안 믿기기도 해요. 우리랑 좀 느낌이 좀 다르겠어요? 뭐라 해야 될까요? 부모님 시대에 조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가 옛날에 God Save the Queen도 했고요. 우리 집회도 있기도 하고 뭐 생일이니까 뭐 축하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있으셔가지고 뭔가 그냥 생활 같은 느낌? 없으면 조금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왕족이라는 건 핏줄이 다르다. 계급사회의 아주 전통적인 그냥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국민들이 다 같이 와서 깃발을 막 흔드는 영국 시민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아이러니지? 뭐 이런 뭔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국가의 원수이고 영국의 군의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영국의 이제 국가 교회의 또 수장이기도 하고 옛날에 영제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제 영연방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 영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가 56개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 영연방 56개 국가 가운데 14개 나라는 아직도 여왕을 국왕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누리는 거는 맞는 거죠? 그 영국 공군을 로열 에어포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해군은 로열 네이비잖아요. 로열이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왕의 공군, 왕의 해군 뭐 이런 이야기이고 실제로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국교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대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고 와, 대단한 그다음에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하는 것도 여왕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원이든 상원이든 다 통과한 이후에 여왕이 동의를 해야만 그게 법이 돼요. 그럼 여왕이 나는 이 법에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삼권 통합이네. 그야말로 뭐 신적인 존재인데요. 특권도 갖고 있어요. 영국인들 중에 유일한 특권인데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고요. 또 있어요. 이게 없어도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여권이 없어도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운전면허증 여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걸어다니는 여권이자 면허증이구나. 여왕이 내가 발행하는 건데 내 이름에 여권이 왜 필요해? 내가 곧 난데.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가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처벌을 안 받죠. 맞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 봐도? 뭐야? 무면허로 운전했는데요? 여왕은요. 살인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원칙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네. 심지어는 여왕 앞에서 누군가를 체포해 갈 수도 없고요. 여왕이 살고 있는 그 궁궐 안으로 들어와서 누군가를 체포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장난으로 채치면 그 여왕 앞으로 뛰어나가라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못 잡아가니까. 체포 못하니까. 여왕님 살려주세요. 근데 진짜 재밌는 특권도 있어요. 영국에 가면 왜 템스강 있잖아요. 백조들이 아주 우아한 백조들 이렇게 유명하죠. 이렇게 쭉 떠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거 다 여왕 거예요. 무슨 백조를 소유해요. 그 영국령이 있는 바다 있죠? 그 바다 내에 살고 있는 철갑상어, 돌고래, 고래 이거 다 여왕 거예요.
오, 진짜요? 그냥 영국, 영해, 영공 그 영지에 있는 모든 게 여왕권 이런 느낌이네요. 샘 씨 표정이 정말 모르셨다. 그럼 뭐 낚시꾼들은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절도죄로 여왕초를 훔친 거니까요? 그렇죠. 절도죄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사고내도 이렇게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보험 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당했으면 알겠어요. 여왕이니까 봐줄 되겠지만 이 정도면 진짜 법 위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막대한 권한과 특혜가 있으면 이게 사실 탈이 날 만한데 그렇진 않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권한들을 남용하거나 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글로 쓰여져 있는 성문 헌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이하다. 예전부터 그냥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법들, 이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전부 헌법이라고 얘기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헌정질서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 헌정질서 안에서 여왕의 권리, 왕의 권리를 이렇게 제한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기는 어렵죠. 영국의 왕은 정말 이 중용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1688년도에 어떤 그 전제 권력을 꿈꾸고 있던 왕을 의회가 쫓아내요.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뤄냈다라고 해서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명예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국왕의 정치 권력을 함부로 쓸 수 없고요. 또 국왕의 징세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하원, 의회가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국가수반은 왕이, 그리고 정치수반은 총리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가까운 일본도 이 의원내각제 이런 어떤 시스템 돌아가고 있죠. 사실 군림하다, 통치하다 둘 다 뭔가 위에서 확실히 이게 다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말장난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정확한 비유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현대적인 그 기업을 얘기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아들이 변변치가 못하면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고 이러면 나라가 이제 망가지겠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도전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정도전이 원이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세습공존이 있죠. 현명하지 않다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학문이 깊은 재상들이 실제로 통치를 하고 왕은 그 뒤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명목상이건 실질이건 아니 모든 거 다 그냥 필요 없이 왕정 제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없애자고? 이거 파격적인 발언인데요? 파격지 아닌가요?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발언이 있을 법도 했을 것 같아요, 논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호주에서 그렇게 또 투표했거든요. 투표했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여왕 유지하기로 했어요. 우와. 만약에 유지 안 하면 아까 봤잖아요. 집회, 동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이 로열 네이비 해군 이름도 공군 육군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동물원도 바뀌어 있어요. 동물원도 로얄 뭘로 시작하고 이런 거 다 빼려면 나가는 돈 어마어마하거든요. 영패 바꾸는 값만 해도 그것도 세금으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정이라는 제도 혹은 군주제라는 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있어요. 아 그래요? 공화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영연방 안에서도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더 이상 군주로 모시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 동안이나 왕자를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사실 오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많은 논란 속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떤 그 비결, 그걸 알면 우리가 군주의 어떤 모습, 자격, 조건을 좀 알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되던 그날로 먼저 가볼까요? 1952년 1월 31일, 당시 공주였던 엘리자베스는 케냐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폐암을 앓고 있던 아버지 조지 6세 국왕을 대신해 순방길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비보가 날아든다. The grievous news of her father's death reached the young queen.
급히 영국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이제 그녀는 공주가 아닌 여왕이었다. 이듬해 치러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The Archbishop lowers the 5-pound symbol of might and power, and as he places it upon the Queen's head and removes his hands, the assemblage in one voice cries, God save the Queen. 26세, 젊은 여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자, 공주 나이 26세에 선왕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6세는 좀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는 좀 어린 나이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25, 6세 때 뭘 했을까 생각해보면 네. 진짜 저 왕관의 무게가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진짜 화면으로 봐도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 너무 앳되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봤었는데 왕관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목이 부러질 것 같았대요. 그래서 고개를 못 숙이셨다고. 엘리자베스 그 2세는 사실 여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상으로 그런 위치는 아니었어요.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던 그 미국 출신의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난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박차고 나가신 거야. 그 당시에 이혼한 여성과 결혼을 왕족이 할 수가 없었나요? 그 영국 국교에는 이혼한 여성하고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왕족이. 그러면 선택했어야 됐네요. 사람이냐 왕자냐. 그렇죠. 결혼을 택하면서 자기가 왕위를 버리죠. 갑자기 이제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거죠. 허준. 프린스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영국 영문방이 이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면허 없이 운전하고 무슨 범죄를 저지러도 백조도 다 냈고. 백조 고래 다 냈고 그 사랑이 뭐 얼마나 간다고. 사모님 보고 계시죠? 진짜. 자, 이거 그대로 나갑니다. 보고 계시죠? 그럼 편집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 조지 6세의 장녀가 엘리자베스. 그래서 졸지에 엘리자베스가 왕위를 이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순서가 딱 만들어졌을 때 그 엘리자베스의 그 6살짜리 여동생이 있었대요. 여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너무 축하해. 언니가 다음 왕이야. 가 아니고 어떻게 불쌍해. 진짜?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요? 왜요? 왜 고래 다 자기 건데? 그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Uneasy lies the head that wears a crown. 이런 글이 있거든요. 양관 쓰는 사람은 머리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왕 되면 실수도 없어요. 그거 지금 우리 아들 6살 되는데 네. 우리 윌리엄은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네. 진짜 저는 절대 그런 자리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엘리자베스는 사실상 왕위에 오를 만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냥 주로 가정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고 실제로 조지 6세가 이제 즉위를 한 이후에 엘리자베스가 받은 유일한 교육은 뭐였냐면 유명한 사립학교의 교장이 와서 영국 헌정 질서에 관한 역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쳤어요. 그것 말고는 교육을 받은 게 따로 받은 게 없어요. 갑자기 이제 또 조지 6세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질은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자베스가 이제 공주였을 때, 그러니까 21살 때 대국민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설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유명한 연설이 남아있죠.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and to the service of our great imperial family to which we all belong.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약속을 한 뒤에 한 5년 정도 후에 대관식을 치르거든요. 놀랍게도 이 대관식을 생중계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은 그렇게 흔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대관식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새로 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그거 보려고 하죠. 근데 원래 왕실이라는 것은 국민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약간 이렇게 신비로운 신비감을 줘야 하거든요. 왕이 즉위하는 장면을 실제로 국민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앞으로 여왕이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예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당시에 MZ 세대니까 그러네.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SNS 라이브 채팅방을 열어서 그러네. 준비하자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을 젊으니까 한 거죠. 가능한 예. 거네. 1950년대부터 한 20몇 년 동안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왕실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것, 왕실을 현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엘리자베스 여왕은 친근한 게 올림픽 때 제임스 본드가 막 낙하산 타고 내려왔는데 거기 영국 여왕 진짜?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고요? 사람들은 진짜 막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 했다는 것 자체가 친근한 이미지, 재밌는 이미지 약간 이런 게 많이 생긴 거예요. 70주년 축하 그런 퍼레이드에서도 다들 뭐 사진 들고 있고 분장도 하고 친근한 할머니 같은 맞아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1992년에 윈저성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유적지의 화재가 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부터 왕실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그 다음에 버킹엄 궁전을 개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입을 막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버킹엄궁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1년에 수천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를 하셨구나.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영국 왕실을 소프트 파워로 이렇게 만들어서 무형의 소득을 막 어마어마하게 창출해내는 진짜 머리 너무 기상하고. 군주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왕실 들어가는 세금 대한 그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실 유지 비용 매년 8,600만 파운드. 1,400억이요? 오, 많다. 400억이 들어간다고? 그 왕실을 공격할 때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돈 먹는 하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사실은 좀 달라요. 왕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요. 왕실의 재산에서 걷어들이는 소득도 있지만 그 외에 왕실이 하나의 상품처럼 관광 수입 이런 수입들을 다 합치면 영국 왕실이 매년 발생시키는 수입이 한 3조쯤 된다고. 아우, 3조? 언론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상 비판할 수 없는 존재.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엘리자베스가 공주 시절이에요. 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때 바로 아버지 조지 6세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공주가 자원 입대를 해요. 19살인데 지금 이 국가 원수 중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그 원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이미 독일이 이제 막 런던이나 뭐 영국 곳곳을 막 폭격하기 시작했을 때 왕실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난을 가게 하려고 했어요. 조지 6세가 거부해요. 영국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아버지도 했고 만만치 않네. 엘리자베스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바로 입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왕세손이죠. 그래서 윌리엄이나 해리도 또 군대에서 복무를 당연히 다 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기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네. 영국인의 80%가 영국 여왕을 지지하고 60%가 군주제를 찬성한다고 그랬대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네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다 20대 중반에 재위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왕이 올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수상이 하필이면 처칠이야. 하필이면 처칠이야. 하필이면 이때. 저 표정 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렇죠. 처칠은 78살. 와. 할아버지인데. 거의 손녀뻘인데 여왕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칠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칠한테는 존경심을 표시를 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좀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처칠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영국 하면 두 명의 여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아. 철의 여인.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또 누구? 대처. 네,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공존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름 끼쳤어요. 약간. 할 것 같은데요? 나이 비슷해요. 네, 나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살아온 길은 정반대잖아요.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로열 패밀리고 사실 이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집딸 출신이거든요. 달라요. 서로 간에 어떤 팽팽한 그 무언가의 긴장감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뭐 일례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마다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화요일에 이제 이 대처 총리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러 와요. 거기에 올 때 이 총리가 한 15분 정도 먼저 온대요. 그런데 칼같이 여왕은 딱 정시에. 요즘 정치인들도 일부러 기다리기도 하고 좀 더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만나기 전부터. 이때도 똑같았네요. 아니, 게다가 정말 센 두 여인이잖아요. 두 사람이 벌이는 그 신경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어요. 눈치. 그 긴장감 속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 대처가 항상 이 만나러 가는 날이 되면은 그 비서한테 오늘 여왕은 무엇을 입었는지 옷 색깔이 뭔지를 꼭 물어봤대요. 드라마 찍을 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선배님이나 아니면 좀 더 중요한 롤 맡으신 분께 항상 의상을 먼저 체크해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려고요. 진짜? 겹치면 곤란하죠. 하물며 우리도 시원 씨 다음 주에 뭐 입어요? 맞아. 제가 물어보죠. 시상식 갈 때 만약에 똑같은 드레스나 입고 있으면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 대처 총리가 그렇게 머리가 아팠대요. 만나고 오면 두통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런 팽팽한 긴장감도 있었다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약간 표정도 지금 보면 대처 총리는 약간 인상이 살짝 이게 미간이 이렇게 찌푸러진 느낌이 좀 있고 굉장히 평온한 얼굴의 엘리자베스 여왕이거든요. 약간 기본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크셨나 봐요. 총리와 그 여왕이 독대를 하는 이 화요일 시간은 총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배석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롯이 총리와 여왕만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게 바깥으로 새어나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여왕이 성품상 그 얘기를 어디다가 흘릴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총리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정서적으로 좀 기대기도 하고 뭐 이런 상담을 해주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하기도 해요. 특히 외교적인 문제나 이렇게 좀 민감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여왕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왕이 총리들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와, 멋있다. 아, 저 힘 좀 실어주세요, 여왕님. 이번에 케냐 한번 방문하시는 게 그러면 예 이렇게 여왕님이라는 존재가 한 마을을 지켜주는 고목 같은 존재? 막 세월이 흐르고 별별 일이 다 있어도 한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좀 정신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왜 현실 정치에서 막 정쟁들 보면 너무 짜증날 때가 많잖아요. 영국 국민들은 우리에게 여왕이 계시잖아. 굉장한 위안이 될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피난처가 있네.